네, 그런 디지털 마케팅 중에서 많고 많은 디지털 마케팅 툴 중에서 왜 하필 페이스북이냐라는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이후에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는 동일한 광고 관리자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페이스북 광고의 모든 그런 내용들은 인스타그램 광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편의상, 네,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 않고 페이스북 광고로 통칭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하도 많고 많은 그 광고 툴,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도구 중에서 왜 페이스북 광고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몇 가지 한 크게 5가지 정도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 형식을 지원한다라는 점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시각적인 소구가 굉장히 중요한 인테리어 가구라거나 아니면 여성 의류라거나 남성 의류라거나 이런 시각적 소구만으로도 충분히 고객에게 어필이 가능한 서비스다, 제품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할 때 뭐 이미지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만으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무형 컨텐츠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단순 이미지 광고만으로 어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무형 서비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교육 서비스라거나 금융업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지만으로 굉장히 소구가 어렵죠, 고객들에게.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같은 화장품이라도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사용 전과 후의 효능 차이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뭐 단순 일방향적인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고객에게 소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영상 그리고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다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더 잘 소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타겟팅 기능입니다. 페이스북은 굉장히 강력한 타겟팅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뭐 페이스북이 한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앱 서비스였잖아요. 이 사용자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사용자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행태가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 우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크게 이렇게 3가지 형태의 타겟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이렇게 3종류의 타겟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핵심 타겟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연령, 성별, 뭐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들 이런 것들과 함께 페이스북에서 어떤 컨텐츠를 주로 소비를 하는지, 어떤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정을 팔로우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타겟팅을 해주는 기능이 이 핵심 타겟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맞춤 타겟은 뭐냐면 이건 페이스북이 보유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한 회원의 이메일 정보 아니면 뭐 휴대폰 번호 또는 우리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고객들 아니면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고객들, 우리 앱 서비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고 이용까지 했던 고객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사 타겟은 뭐냐면 이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맞춤 타겟과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타겟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맞춤 타겟에서 우리 이커머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특정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맞춤 타겟과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고객들을 타겟팅 해줘 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타겟팅 기능을 제공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특장점은 뭐냐면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 뭐라 그럴까요? 사용자 접근성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매우 손쉽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이따가 보게 되실 광고 관리자에서 리포트 화면이에요. 근데 별로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쉽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제 구글 광고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대략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면 2, 3년? 3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대폭적인 변화를 맞이했는데 그 변화의 결과물이 어땠냐 하면은 이 페이스북의 광고 관리자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의 이 구조가 굉장히 사용하기 손쉽게 잘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실습을 하면서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마치 빈칸 넣기,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씩 답변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세 번째 특장점은 사용자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친화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저렴한 비용, 저렴한 광고 운영 비용인데요. 이것도 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 저렴하냐라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짚어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 광고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원리가 비슷합니다. 뭐냐면 광고는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출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그 노출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입찰가와 광고 품질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입찰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면 광고의 품질이 뛰어날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고 품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많이 클릭을 하는지, 그리고 클릭하고 나서 랜딩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때 얼마큼 이탈되지 않고 그 안에 컨텐츠를 보고 가는지, 뭐 전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왜 다 뭐 비슷한 구조로 운영이 되는데 페이스북만 유독 저렴하냐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은 광고 품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뭐 검색 광고 문구를 보고 이 문구 너무 잘 썼다라고 해서 거기 좋아요를 누르진 않잖아요. 또 뭐 이미지 광고를 보고 이 이미지 너무 아름다워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 댓글 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이런 요소들이 광고 품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입찰가라는 가정하에 광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그로 인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노출해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페이스북 광고의 특장점은 뭐냐면 바로 네이티브 광고라는 점입니다. 이 네이티브 광고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 광고와 일반 컨텐츠의 차이가 불분명한 형태의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뭐 사용해 보셨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광고가 어떤 형태로 보여지냐면, 뉴스피드에서 일반 컨텐츠가 이제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이에 광고가 하나씩 껴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 컨텐츠가 그냥 일반 컨텐츠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뭐 하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페이지명 밑에 회색 글씨로 희미하게 스폰서드라고 써있는 그 부분만 차이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일반 컨텐츠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 입장에서 광고를 보는 그 거부감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뭐 실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 한창 이제 페이스북 광고가 성행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 동일한 소재로 광고를 다른 매체와 비교해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약 24배 정도의 성과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평균적인 수치고, 조금 더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변화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차이가 실제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좀 그 차이가 좀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아직까지도 다른 매체에 비해서 페이스북 광고는 이 네이티브 광고라는 특징의 강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확실히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런 광고의 성과, 효율도 타 매체 대비 뛰어나다라고 특장점을 또 얘기할 수 있겠죠.